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2회 토목 시공길사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케이슨의 제작, 운반 및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2번, 홍수 시 지하도로 침수 방지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문제, 댐의 기초 공사에서 기초 지반이 불량한 안반일 경우 보강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고요. 이어서 4번,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KCS 14-20에 50의 주입 모르타르 폼질 관리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 5번,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시공 구간의 기초지반 하부에 석회암 공동이 깊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교량을 설계하는 경우 기초를 현장 타설 말뚝 공법, 특히 RCD 공법으로 적용할 경우 시공 방안과 지지력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6번은 터널의 유지관리 중 터널의 변상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4교시 1번 문제 봅니다. 케이슨의 제작, 운반, 설치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케이슨 제작 시 유의사항, 다음 페이지 3번 케이슨의 운반 시 유의사항,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 대제목 4번은 케이슨 설치 시 유의사항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케이슨 제작 시 거푸집 관리, 철근의 조립 배치, 그리고 콘크리트의 타설 양생 및 제작장의 지반 처리 등을 제작과 관련된 부분을 개요 1번에 썼고요. 이어서 개요 2번은 케이슨을 운반하는 경우 운반 방법을 결정해야 되고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운반 계획을 수립하고 케이슨의 전도 추락 방지 계획 등을 유의한다 이고, 개요 3번은 케이슨 설치 시 바닥 고르기, 사석공, 그리고 굴착 및 치마, 속체음, 경사관리 등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라고 이렇게 개요 부분 썼습니다. 대제목 2번 내용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케이슨의 제작 시 유의사항이고요. 중제목 1번은 케이슨을 제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제작 방법 중에 강제 거푸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공 순서에 대해서 기술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상세 내용을 씁니다. 제작 시 유의사항 첫 번째는 부식 방지, 두 번째는 폼질 관리, 세 번째는 부지 조성 부분, 네 번째는 안전 확보 부분이 있고요. 상세 내용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운반 시 유의사항입니다. 중제목 1번은 케이슨의 운반 방법별 특징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 운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썼습니다. 방법별 특징은 조금 양이 많긴 한데 실제 시험장 가시면 요 반 정도 배치하시고 물어본 문제를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중제목 1번은 운반 방법별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기중기선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개요도와 특징 부분 기술해주고, 두 번째는 건성거를 이용하는 방법, 개요도와 특징 이렇게 기술해주고, 이어서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기술해줍니다. 운반 시 유의사항이고요. 첫 번째는 해상 작업 한계를 고려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중 또는 해상 조건에 대한 전도를 방지합니다. 추가 내용까지 이렇게 기술하고 물어본 두 번째 문제를 완성합니다. 대제목 4번은 설치 시 유의사항 물어본 세 번째고요. 첫 번째는 설치 방법, 두 번째는 설치 시 유의사항입니다. 설치 방법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내용 기술해주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비중 있게 기술해줍니다. 첫 번째는 연약지반 설치 시 지반 계량, 두 번째는 경사 및 편심 부분, 세 번째는
콘크리트 품질 관리, 네 번째는 내부 배수와 관련된 부분, 다섯 번째는 기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닥면 등에 대한 부분, 일곱 번째는 세굴 방지공,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까지 써서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번 케이슨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 2번 문제, 홍수시 지하도로의 침수 방지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지 계획이나 대책이나 동일한 말로 봐서 이 부분을 묶어서 답안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홍수시 지하도로 침수의 유형별 원인,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홍수시 지하도로 침수의 방지 계획 및 대책으로 해서 한 페이지 반을 기술해 보았고요.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 부분 4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갔습니다. 개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홍수시 도시 침수 또는 하천 범람에 의해서 지하도로의 침수가 발생하므로 방지계획 대책을 수립한다 라고 개요 1번 썼고요. 물어본 문제, 자, 홍수시 지하도로 침수 요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개요 2번 보시면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터널, 하수도, 계량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 지하 저류조 설치, 지하 방수로 설치 등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지하도로는 도시 침수에 의한 침수와 하천 범람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앞으로 답안도 그렇게 기술하겠습니다 라는 개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을 보시면 지하도로 침수의 유형별 원인입니다. 개요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도시 침수에 의한 지하도로가 침수되는 경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하천의 범람 또는 붕괴에 의해서 지하도로가 침수되는 경우입니다. 도시 침수에 의한 경우 보시면은 하수도의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하수구가 역류하는 경우가 되겠고, 또는 하수도의 유지 관리가 미흡했거나 구조물 결함에 의해서 지하수 등이 유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상세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천의 범람 또는 붕괴에 대한 침수 원인에 대해서 기술하고 원인 부분이라는 이 엑스트라를 완성을 합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지하도로의 침수를 방지하는 계획과 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제목 1번은 앞서 기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도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자, 읽어보겠습니다. 도시 침수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 방지 계획 및 대책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번 하천의 범람 및 붕괴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 방지 계획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도시 침수에 의한 방지 계획 및 대책 보시면은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AI 홍수 예보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두 번째 대심도 빗물 터널을 설치하고, 세 번째는 하수 관망을 개선하는 경우 침수 방지 상세 계획 및 대책으로 해서 비중 있게 이렇게 기술을 해봅니다. 이어서 하천의 범람에 의한 경우 방지 계획 및 대책을 학습했던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론 부분 같이 봅니다. 1번 지하 차도는 홍수 발생 전, 즉 평상시, 그리고 홍수 발생 시, 홍수 발생 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대처 매뉴얼을 수립한다. 두 번째 설계 시 유역 특성과 수리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공지 설계도서 기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 홍수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평소에 시설관리 등이 중요하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도로 침수에 관한 2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4교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댐의 기초공사에서 기초지반이 불량한 안반일 경우 보강공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댐의 기초지반, 안반 보강공법 결정 시 고려사항, 3번은 댐의 기초지반 조사 방법, 대제목 4번은 댐의 기초지반, 안반 보강공법 중에 그라우팅 공법. 다음 페이지 대제목 5번, 댐의 기초지반, 안반 골창면의 처리 방법. 그리고 대제목 6번은 결론으로 써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부분 보겠습니다. 댐의 기초지반이 안반인 경우는 지지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나 불연속면의 처리, 단층의 누수 대책과 사면 안정에 주안점을 둬 보강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썼습니다. 개요 1번은 이 물어본 문제에 대한 요 전제 조건, 문제의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요 2번 보겠습니다. 불량한 안반은 그라우팅 공법으로 주로 일반적으로 보강하며 보강 전에 루전 테스트 등의 지반 조사를 실시한 후에 계획하고 시공한다 라고 개요를 썼고요. 물어본 문제, 보강 공법에 대한 내용을 개요 2번에 써주었습니다. 대제목 2번은 보강 공법을 결정 시 고려사항이고요. 이렇게 차트 형식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3번은 보강공법의 선행 단계인 기초지반의 조사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은 보강공법 안에 중제목으로 들어가도 좋고요. 혹은 이렇게 따로 엑스트라 형태로 나와도 좋습니다. 안반의 지반조사 방법 중에 특히 루전 테스트에 관한 부분 내용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보강공법 중에 그라우팅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고요. 첫 번째는 커튼 그라우팅, 지수 주입 부분, 두 번째는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밀착 주입, 그리고 세 번째는 림 그라우팅, 네 번째는 콘택트 그라우팅으로 필요한 개요도와 그리고 목적과 이렇게 특징 부분,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요약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안반의 굴착면 처리 공법인데 저처럼 이렇게 대제목으로 엑스트라 형태로 가져가도 좋고요. 혹은 요 그라우팅 공법으로 마찬가지로 중제목화해서 가져가도 좋습니다. 항목만 대충 보면은 슬래시 그라우팅, 그리고 콘크리트 뿜어 붙임, 그리고 덴탈 콘크리트, 록볼트, 그리고 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충전 등으로 이렇게 개요도를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상세 내용을 기술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았습니다. 이어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기초 지반의 불량한 안반을 보강공법을 시행한 후에는 시추 조사, 루전 테스트 등을 실시해서 목표 루전치, 그리고 안반의 진해력이 확보되었는지 검증한다 라고 결론 쓰면서 문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댐의 안반 보강공법에 관한 3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교시의 4번 문제,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의 주입 몰탈 품질 관리 및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의 개요, 다음 페이지 3번은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의 주입 모르타르 품질 관리 물어본 첫 번째고요. 그리고 우측 페이지 대제목 4번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의 주입 몰탈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기술하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는 거푸집 또는 시추공 내에 골재를 채워놓고 주입관을 통해서 간극 속에 몰타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개요 2번, 주입 몰탈의 품질 관리는 유동성, 재료 분리 저항성, 그리고 팽창성에 대해서 실시한다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개요 1번은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 정의가 되겠고, 그리고 개요 2번은 품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썼고요. 지금 강평을 하면서 확인했는데 시공시 유의사항은
개요 부분에 제가 이렇게 반영을 하지 못했네요. 수험생 분들께서는 나름의 개요를 완성해서 노트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의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순서 및 개요도를 썼고요. 두 번째는 특징과 적용 대상 공사에 대해서 기술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 대상 공사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 콘크리트 공사 또는 해수의 영향이 큰 곳, 그리고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또는 기초 공사 및 주열식 흙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느낌으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수중 콘크리트 사용 시 또는 요 건축 분야, 그리고 기초 공사, 주열식 흙막이 요 부분은 소구경 현장 타설 말뚝이구나. 요 정도 느낌 가지고 강평 보시고요. 노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의 몰탈의 품질 관리,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기준을 찾아보니까 별 내용은 없더라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재료 분리 저항성, 세 번째는 팽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동성 부분을 보시면은 시공 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유동성을 확인하는 유효시간 부분, 그리고 주입 시 기준, 경화 후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 두었으니까 캡처하셔서 자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재료 분리 저항성과 팽창성 부분을 써주는데, 사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기준에 있구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거푸집, 두 번째는 몰탈의 유출 방지, 세 번째는 골재의 입도 관련 내용, 네 번째는 주입관 내용, 다섯 번째는 인스트루전 에이드 몰탈 관리, 그냥 몰탈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는 주입 관리입니다. 거푸집 부분과 몰탈 부분, 입도 부분, 그 다음 주입관 부분, 혼화제가 첨가된 몰탈 부분, 그리고 주입 관리 부분인데,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았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공개해드리는 내용 위주로 정리하시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가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 특히 주입 몰탈에 대한 문제,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4교시 5번 문제 봅니다. 하천을 통과하는 교량 시공 구간의 기초지반 하부에 석회암 공동이 깊게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의 교량 설계 시 기초를 현장 타설 말뚝 RCD 공법으로 적용할 경우 시공 방안과 지지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석회암 공동지반의 지반조사 방안, 대제목 3번 석회암 공동지역에서 RCD 공법을 시공하는 방안, 그리고 우측 페이지 중간 지점에 대제목 4번 석회암 공동지역에서 현장 타설 말뚝의 지지력 확인 방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결론 5번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부분 1번 보겠습니다. 석회암 공동지역에서 말뚝 시공 시 공동의 분포, 심도, 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지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물어본 전제 조건, 즉 석회암 공동에 관한 일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개요 2번 봅니다. 현장 타설 말뚝 시공 시 안반 근입을 확인하고 특히 RCD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정수압 유지 부분 등을 관리해야 된다. 이어서 개요 3번은 RCD 공법으로 시공한 현장 타설 말뚝의 지지력의 확인 부분은 안반층의 코어 채취 재료로 추정하거나 양방향 재하 시험으로 교차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개요 부분 썼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부분 지반조사 방안이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대제목화해서 엑스트라로 가져가셔도 좋고,
혹은 요 시공 방안 안에 중제목으로 포함하셔도 됩니다. 이어서는 시공 방안 보겠습니다. 시공 방안은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RCD 공법의 시공 방안 해서 반 페이지 쓰고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 비중 있게 기술해 보았습니다. 개요 부분은 RCD 공법에 대한 정의와 이렇게 개요도 부분을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 시공 방안은 공법 시공 시 수직도 관리하는 부분, 선단 지지지반 교란 부분, 슬라임 처리하는 부분, 기계 인발 시 지반 교란 부분, 그리고 피압수와 지하수의 관리 부분, 공벽 안정 유지 부분, 그리고 추가 내용에 대해서 우측 페이지에 기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개요도를 깔끔하게 그려준 형태로 답안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지지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토질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제목 1번을 충분히 기술하셨을 것 같은데 안반의 일축압축 강도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방향 제하 시험에 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안반의 강도를 이용하는 부분은 선단 지지력과 주면 마찰력으로 나누고 이런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양방향 제하 시험에 대한 개요 부분과 특징 부분, 그리고 지지력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개요 부분과 특징 부분은 학습하셨던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보았고요. 우측 페이지에 지지력을 평가하는 부분은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토지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좀 쓸 수 있는 내용이고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지력을 평가하는 부분까지 쓰고 지지력 확인 방법 중에 세 번째는 말뚝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보았고요. 건전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비파괴 시험, 코어보링, 제하 시험의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습했던 부분을 동그라빠가 어떻게 엑스트라로 활용하는지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석회암 공동지역에서 현장 타설 말뚝을 시공 시 공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필요시 공동 보강을 선행한 후에 착공이 요구된다라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석회암 지역의 현장 타설 말뚝에 대한 내용 5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4교시의 마지막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터널의 유지관리 중 터널의 변상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이어서 대제목 2번은 터널의 변상 형태 또는 현상에 대해서 썼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은 터널 변상의 내적 원인,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터널 변상의 외적 원인,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5번은 결론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터널의 변상이란 터널의 사용성 또는 안정성 측면에서 터널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 또는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내부 구조물의 변형, 결함 등을 포함한다. 개요 2번 봅니다. 터널의 변상은 집안 원인에 의한 외적 원인과 설계 부적절, 시공 불량 등의 내적 원인으로 구분된다라고 개요 2번 썼고요. 개요 3번 보겠습니다. 터널의 변상은 라이닝 표면의 이상징으로 일반적으로 발견되고 변상이 발생된 터널은 지속적으로 변상이 발생되거나 그 변상 부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개요 마무리했습니다. 2번 터널의 변상, 형태에 대한 대표 개요도입니다. 콘크리트의 백태 부분, 그리고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지반이 융기되는 경우, 그리고 박리, 콘크리트의 박리 박락 떨어지는 걸 말하고요. 그리고 전단 균열, 앞좌 부분, 그리고 좌측의 인장 균열 부분 이렇게 있고요. 이 대표 개요도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내적 원인이고 내적 원인에 대해서 키워드 위주로 기술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터널 변상의 외적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편토합, 두 번째는 이완토합, 세 번째는 소성합, 네 번째는 수합, 다섯 번째는 집안침하, 여섯 번째는 근접 시공에 의해서 변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편토합에 대한 부분, 내용과 개요도, 그리고 편토합에 대해서 발생되는 변상 상세 특징 부분, 이 부분인데 사실 제가 서브노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부분은 분명히 저보다 더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이완토합과 소성합, 그리고 수합 부분, 집안침하 부분, 근접 시공 부분 학습했던 내용 위주로 이렇게 왁구 잡아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에 1번 보겠습니다. 터널 유지 관리 중 점검 및 진단 시 집안조사의 내용은 라이닝 두께, 강도 측정, 내공변이 측량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집안조사 결과를 통해서 터널 변상의 원인을 추정하고 보강 대책을 적용한다. 중요한 내용을 밑줄 쳐보겠습니다. 점검 또는 진단 시 이러한 항목들을 측정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원인을 추정하고 그리고 보강 대책을 적용한다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결론 2번. 공용 중 터널에서 구조적인 변상이 발생되는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적절한 보수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썼고요. 마지막 3번은 보강 후 지속적인 계측 관리로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 유지해야 함으로 결론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6번 문제 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걸로 132회 4교시에 대한 강평과 132회 전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